저희는 오늘 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방향에 대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2017년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하면서 몰카 또는 도찰 등의 용어를 디지털 성범죄로 지칭을 하고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명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이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급증하였고, 이에 그 신속히 입법을 개정하고 신상 정보 공개, 또 신분 위장 수사의 특례, 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수입, 수출죄의 공소시효 폐지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개정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에 대한 개방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정보통신이 갖는 은밀성, 디지털 기기 발달에 따른 범죄 수법의 진화 등으로 현재 이루어진 법 개정과 제도적인 지원들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성범죄와 관련해서 가해자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처벌을 낮추려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확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정부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지털 성범죄가 더욱 진화된 형태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들을 고려해 볼 때 디지털 성범죄 발생 현황과 입법, 정책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좀 진단해 보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의 대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피해자 관점으로 그간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한계점들을 적시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 지원 방안을 좀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장을 좀 넘겨주시면요. 디지털 성범죄 현황입니다. 표 1번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2017년 정부의 종합대책이 마련됨에 따라서 각종 법률 개정들을 통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 변화가 초래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텔레그램 성착취 이후에 적극적인 정책의 추진, 그리고 관련 법률들이 재개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낮은 죄의식이 지적됨에 따라서 범죄자의 처벌 강화, 그리고 처벌 범위가 확대됐는데요. 성착취물을 제작, 판매하는 자 외에도 소지, 구입, 저장, 또 시청까지 처벌 규정을 신설해서 경각심을 고조시키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도 개정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국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포된 촬영문에 대해서 삭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영상물 삭제에 소모되는 비용들을 가해자가 부담하게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또 기존에는 성착취 피해자를 대가를 받고 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라는 범죄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인식 등 2차 피해가 심각했었습니다. 특히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들에게 형사처벌에 준하는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책임 문제로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는 그런 피해 악순환 현상도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보면 피해자들을 자발적인 성매도자로 취급하지 않고 직접적인 피해자로 규정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표를 좀 봐주시면요. 디지털 성범죄 발생 추이에 관한 표입니다. 저희는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유형을 좀 가져왔는데요. 해당 표를 보시면 카메라 이용 등 촬영 범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18년 대비 19년의 발생 건수는 좀 감소한 반면 특히 이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는 1.6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성범죄가 더욱 지능화되고 은밀화되어가는 점에서 볼 때 관련 범죄의 검거율이 높지 않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이 범죄의 사실이 발각되지 않는 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갖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의 검거 비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청법에 해당하는 비율들은 17년 대비 18년, 19년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표 3번을 좀 봐주시면요. 하단표요.
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피해 실태를 세부적으로 좀 파악하고자 여가부가 발표한 2019년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현황 자료도 해당 표와 보는 바와 같습니다.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4번 표를 봐주시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 현황 표입니다. 네, 정부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들이 좀 확대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지원 노력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가 범죄라는 국민의 어떤 인식 변화들이 피해 신고 그리고 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을 요청하는 건수가 좀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표를 좀 봐주시면요. 네,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별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월등히 높지만 남성의 신고 건수도 19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연령대를 보자면 그 통신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10대와 20대의 비율이 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10대의 피해자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봤을 때 이 피해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청소년기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범죄화에 대한 인식, 저조, 그리고 대가를 받고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했다는 인식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 악순환 현상,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환될 가능성들을 고려해 볼 때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장을 좀 봐주시면요. 네, 그 다음 표 봐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범죄 인식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저희가 조사한 연구는 2019년 인천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인식 및 실태조사 연구에서 조사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분석을 재해석해서 기술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자료는 2019년 10월 성인 1,200명 그리고 청소년 300명을 목표 수로 선정해서 총 1,500명을 표본 조사한 자료입니다. 해당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경험은 그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동의 없는 촬영, 동의 없는 유포, 제3자 유포, 유포 협박, 합성 유포, 온라인 성적 괴롭힘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응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체 1,500명 중에 26.6%가 경험을 했다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대답하였고요. 또한 성범죄에 대한 범죄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 문항을 저희가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 문항들은 성범죄에 대한 비난도가 높고 피해자를 질책하고 단순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세 가지 문항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네, 지금 보시는 표 7은 인구사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범죄인식의 차이를 좀 살펴보기 위한 기술 통계를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불법 촬영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에서는 성별, 연령, 피해 경험 모든 변수에서 집단 간의 차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이 3.48 수준으로 4점 만점으로 봤을 때 불법 촬영 범죄자에 대한 책임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만 봤을 때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범죄화 수준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동의하에 찍은 디지털 성범죄물은 피해자도 책임이 있다라는 문항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응답에 평균 3.07로 응답하였는데 피해자에 대한 책임론 문제가 좀 심각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문항에서는 연령에서만 집단 간의 차이가 발생했는데요. 특히 10대의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응답을 하였고 20대가 가장 낮은 응답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동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범죄의 빌미를 제공한 또는 대가를 받고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이 피해자도 책임이 있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피해자를 탓하는, 그러니까 앞에 문항으로는 범죄와 수준은 어느 정도 자리 잡았지만 피해자를 탓하는 2차 가해는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은 틀림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단순 소지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문항에서는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잘못된 인지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조사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서
디지털 성범죄를 소지하는 것도 문제이다라는 것을 인식은 했습니다. 다만 남성, 그리고 10대 청소년,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집단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이러한 단순 소지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 응답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서 해당 집단은 다소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범위를 좀 관대하게 해석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을 저희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표치를 좀 분석해 보았을 때 첫 번째로 10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불법 촬영은 범죄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착취의 피해자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 그리고 단순한 소지는 괜찮다라는 인식 수준이 높은 것을 보아서 이것이 심각한 범죄임을 제대로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성범죄가 피해 사실이 밖으로 드러나거나 또는 유포 협박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한 그 피해를 과소평가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행 법률 개정으로 단순 소지나 시청에 대한 처벌이 명확했다는 점에서 이 전 국민이 해당 관련 법률은 숙지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사회적으로 피해자 비난, 낙인 우려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둘째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범죄 인지 수준이 좀 낮게 나타나는데요. 물론 이 조사 대상자 중에서 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직접적인 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6%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전반적으로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성범죄의 피해는 그 피해가 지속되거나 유포 협박 등의 두려움이 극대화됐을 때 뒤늦게 신고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빠르게 인지하고 그 피해 신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을 넘어가서 저희가 두 가지 그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과제를 하였는데, 첫 번째로는 법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피해 방지 방안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제 페이지로는 10페이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통해서 불법 촬영과 유포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이 됐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행위가 동일한 그 형량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 변화에 따라서 성착취물이 확산이 무한대라는 것, 그리고 그 피해 확산에 따른 피해자의 삭제 지원 요구가 증대되고 이 유포 확산에 대한 불안감 호소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피해자 측면에서는 성착취물의 유포 행위가 더 심각한 범죄다라는 점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입법 개정이 주로 처벌 강화 위주의 대책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물론 법정형들은 상향을 시켰으나 또 이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양형 기준을 마련할 때 피고인 중심의 양형 감소가 아닌 피해자의 특성을 반영한 양형 가중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디지털 성착취물이 무한 복사가 가능하고 또 한 번 영상이 유포되면 영구 삭제가 어렵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있어서 삭제 지원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최근 그 정부가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하기 위해서 24시간 원스톱 체계 구축 등 대책들이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 하단에 있는 보시면 삭제 지원의 업무 센터 개소 이후에 직원 변동 현황에서 보시면 퇴직자 중에 3개월 이내에 퇴사한 자가 57%로 주로 계약 만료로 퇴사를 했습니다. 이 삭제 지원 업무는 성착취물의 유포 반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또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고용 안정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삭제 명령 규정을 해서 적극적인 피해 구제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2차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한 것들입니다. 넘어가셔서 마지막 정으로 볼게요.
네, 많은 연구들에서 1차적으로 질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왜곡된 성의식이 개선되어야 하는 점은 강조해도 지나치가 않다라고 보는데요. 우리 이 연구의 시사점들을 통해서 좀 제도를 보완하자면 성범죄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피해자다움 이란 요구를 하는 이런 좀 왜곡된 통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인식 개선 그리고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한 중심으로 그러니까 연령별에 따른 관련 교육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범죄 관련 기사의 포털 사이트 내 댓글 비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2차 피해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요.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에는 여성폭력에 해당하는 2차 피해 유형을 적시함으로써 그 2차 피해 범위를 법에 직접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2차 피해, 2차 가해 등의 용어가 좀 혼용되어 사용되는 점이 있고요. 특히 2차 피해를 가한 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점에서 2차 피해자가 아닌 2차 가해라는 용어들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등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개인의 의사표현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고도 있는데요.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가부에서 그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기관이 해야 할 조치 및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 직장 내 성폭력을 중심으로 했다는 점에서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지침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좀 빠르게 발표를 드렸는데요. 네, 감사합니다.